이 얘기는 없었네요. 코인, 토큰. 뭔가 좀 우리가 블록체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코인과 토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지만 좀 자극적이고 재밌는데 이런 이야기는 없느냐? 있긴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달라서 그래요. 퍼블릭과 프라이빗. 방금 전까지 제가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블록체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드린 대부분은 프라이빗입니다. 시작점은 퍼블릭부터 했었어요. 퍼블릭 뭔가 자유롭다, 뭔가 대중적이다, 뭔가 오픈되어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코인하고 블록 이야기를 좀 드릴 겁니다. 자, 코인하고 블록. 코인 중에 대표적인 코인 있죠.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8년에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일이 하나 벌어졌었죠. 그동안 잔잔했었어요. 고성장이었었습니다. 잔잔한 세상에 갑작스럽게 큰 위기가 하나 닥쳤습니다. 2008년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렇죠.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있었었죠. 이 영화 한 편을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빅쇼트라고 하는 영화가 넷플릭스 나와 있죠? 혹시 놓치셨던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꼭 봐보시기 바랍니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어떤 일이 있었었는지, 어떤 식으로 해서 돈이 움직였었는지 이때가 잘 나왔었어요. 굉장히 어두웠던 시절이었습니다. 2008년. 그러면서 이 얘기가 나왔죠. 헬리콥터로 달러를 살포하는 게 귀환했다. 요즘에도 나옵니다. 뭔가 이슈가 있으면은요, 헬리콥터 밴이라고 예전에 버냉키 의장이 불렸었죠. 뭔가 이슈가 있대요. 경기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헬리콥터 타고 하늘에서 달러를 뿌려버린다. 돈으로 계속 지원을 한다. 달러를 더 찍어내라. 이게 이슈가 됐던 겁니다. 아니 왜 도대체 정부에서는 돈을 계속 찍어낼까? 저래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가능하죠. 역사적인 얘기 더 진지하게 들어갈 수 있지만 간단하게 1971년에 근본위제가 폐지가 됐죠. 생각해보세요. 종이입니다. 달러는 종이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폐는 그냥 종이에요. 시시 조각이에요. 이걸 아무도 인정 안 해주게 되면요. 종이입니다. 불에 태워도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힘을 부여했죠. 돈이라는 힘을 부여했고요. 우리는 서로의 신뢰관계에서 얘는 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금이 있었죠. 금이 제일 귀한 거니까. 아주 예전에는요. 그래서 금의 매장량만큼만 달러를 발행을 할 수 있었고 각국이 화폐를 발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폐지가 된 거죠. 계속해서 경기를 부양시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금만으로는 이걸 채울 수가 없게 돼요. 자, 이때부터 달러를 찍어낼 수 있게 됐더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2008년 8월 뭐가 등장했느냐? 비트코인.org라는 사이트가 먼저 개설이 됐습니다. 같은 연도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10월 31일에 드디어 이분이 등장했죠. 사토시 나카모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지금도 여러분들이 구글링해서 이미지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이런 분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매년 내가 사토시 나카모토다. 라는 사람들로 나왔었고 네티즌들이 열심히 추론됐습니다. 분명 이 사람일 거야. 그 중에 한 명이 앨런 머스크 이야기도 나왔었죠. 테슬라에. 당신이 혹시 비트코인의 창업자인 사토시 나카모토 아니냐? 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본인이 트위터에다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었어요. 어쨌든 이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2008년에 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금융위기가 있고 나서 이거를 좌시할 수 없었던 거였죠. 아니 달러로 돈을 찍어냈는데 일반인들한테 그 돈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도덕하다고 생각했었던 그 당시에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오히려 더 살아남았었는데 사람들의 분노 이런 것들이 점철된 상황에서 비트코인 이슈가 나오기 시작했죠. 자, 그리고 논문이 하나가 발표가 됩니다. 이게 비트코인 논문입니다. 8장에서 9장짜리의 논문인데 비트코인 피어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라고 되어져 있죠. 제가 나중에 저희 단톡방에다가는 링크 그대로 올려드릴게요. 한글로 되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주신 분에 정말 감사드리는데 내용 그대로죠. 비트코인, 개인 대 개인의 전자화폐 시스템이다라고 나왔어요. 자, 초록만 좀 봐보게 되면은 여기 모든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비트코인은 왜 나왔는지. 순수한 개인 대 개인 버전의 전자화폐다. 개인 대 개관입니다. 개인.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다.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직접 전달되는 온라인 결제를 실현한다. 하나 더 나왔네요. 만일 이중 지불을 막기 위해 신뢰받는 제3자를 필요로 한다면 주된 이점을 잃게 된다. 제3자가 없다. 개인 대 개인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이중 지불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안을 하고 작업 증명 방식이 있다고 나오고 과반의 CPU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방식이 비트코인이었어요. 논문이 먼저 나왔던 겁니다. 이 논문이 나오는데 논문에 매력적인 장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블록체인 하면 항상 얘기됐었던 장표들입니다. 디지털 서명의 체인, 사슬이죠.
전자적 화폐를 정리할 수 있다. 각 소유자는 화폐를 송금할 때 먼저 번의 거래 내역이 해시값으로 들어가고 이거를 끝에 첨가를 한다. 돈을 받는 사람들은 소유권의 사실에 대한 것들을 검증을 할 수 있다. 중간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 타임스탬프 서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라는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그래서 나한테 베네핏이 뭡니까? 라고 우리 물어보죠. 사람들이 일하게 만들려면 뭔가 혜택을 줘야 돼요. 이게 인센티브다. 인센티브로 뭔가를 줘야 됩니다. 뭘 주지? 비트코인. 그래서 2009년에 첫 블록이 생성이 됐어요. 자, 논문이 나온 게 2008년이고 2009년에 제일 처음에 블록이 생성이 됐습니다. 이걸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에 해당하죠. 새로운 블록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블록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블록체인.co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지금까지 나왔었던 비트코인의 방식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항상 우리 얘기할 때 그거잖아요. 누구나 볼 수 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머릿속엔 비트코인 그래프밖에 없긴 했었죠.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요, 해시시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크기, 거래량, 블록 보상까지, 거래 횟수까지 나와 있습니다. 거래 횟수 맨 위에 나와 있네요. 1. 어려움, 난이도 1이었었어요. 2009년 1월 4일이라는 타임스탬프가 찍혀있죠. 이때가 시작이었습니다. 블록체인의 시작. 이런 방식이다. 정말로 가능하다라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뭐라 그러느냐? 블록체인을 위한 보상이었다. 그리고 있던 방식을 블록체인 1.0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블록체인은 이론적으로 이거잖아요. 아시는 내용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은행이다, 과거에는. 과거에 우리가 돈을 맡기는 데가 은행이었습니다. 은행은 우리의 돈을 딱 가지고 있지만 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장부를 써놔야 됩니다. 장부를 써놓을 뿐만 아니라 이 돈이 누군가한테 또 빌려줬다라면 그 거래 내용에 대해서도 장부에 기재를 해놔야 돼요. 자, 아주 과거의 은행은 이 장부가 불타버리면 끝장납니다. 누군가 도둑질을 해서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창고에 보관을 하죠. 금고에 보관을 합니다. 겹겹으로 누군가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현재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 장부와 금고는 전자 방식으로 바뀌게 되죠. 서버를 지켜야 됩니다. 해킹해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보안 프로그램들이 성장하기 시작하죠. 어쨌든 수많은 공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거래를 할 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돈을 보냈었을 때 이 거래가 맞다라는 것들을 누가 확인해 주느냐? 은행이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금이 오가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 월급 받으셨을 때 옛날처럼 월급 봉투 받지는 않잖아요. 그냥 돈이 스쳐 지나가는 우리는 데이터만 보죠. 이미 데이터화 되어져 있어요. 이미 우리가 쓰는 돈은 전자화폐입니다. 이 중심에 은행이 통제를 하고 있고 은행이 관리를 해주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은행을 믿었었어요. 다시 등장했죠. 은행을 믿었었는데 은행의 전자화폐를 우리가 맡고 있었었는데 얘가 등장했습니다. 문제가 생겼네요. 역할이 이 두 가지 잘하고 있었었는데 터졌잖아요. 빅쇼트. 또 나왔네요. 믿을 수 없게 됐다. 은행이 원래 했던 역할이 뭐였었더라? 이 두 가지였습니다. 장부를 만드는 거, 장부를 보관하는 거. 두 번째, 전자의 단계로 가면서 뭐가 바뀌었느냐? 이중 지불을 검증해 주기 시작했어요. 자, 이중 지불이라는 건 이런 거를 뜻하죠.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거래가 전자 방식이다 보니까 어딘가에 기재가 빠르게 돼야 되는데 되기 전에 A라는 사람이요, C라는 사람한테 또 돈을 보내줘요. 기록이 되기 전에 보내버리게 되면 돈이 두 번 나간 겁니다. 현금이었으면 그럴 리가 없겠지만 사이버상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겠죠? 이거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이중 지불에 대한 문제. 이게 은행의 숙제였었고 지금까지의 은행은 이거를 잘 해왔죠. 그런데 등장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이 나온 거예요. 은행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아예 우리가 은행처럼 봐보자. 우리 모두가 은행이 되자. 모두를 믿으면 된다. 모두의 신뢰 방식. 장부를 하나를 둬서 돈 안 맞았다고 한다면 그게 두렵다고 한다면 장부를 여러 장을 만들자. 자, 이런 방식이었었죠. 한 명이 가서 은행에 돈을 맡깁니다. 장부가 기록이 됩니다. 은행도 하나 갖고 저도 하나 갖고. 제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돈을 빌려왔던 내용에 대해서 장부의 맨 뒤를 펼쳐갖고 다시 적습니다. 그럼 저도 하나 갖고 은행도 하나 갖고 돈을 빌려간 사람이 하나를 갖고. 자,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계속 뒷페이지가 채워져 나가게 되죠. 마치 사슬처럼. 이래서 체인이라 그러죠. 이 체인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한 명의 체인이 도난당해 섰을 때, 문제가 생겼었을 때 상관없다. 그 체인은 끊어지더라도 나머지 사슬로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이 거래가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들, 이 거래가 지금까지 참이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 모두가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블록체인의 가장 큰 핵심은 사실 신뢰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방식이죠. 제일 많은 거래 방식 나오는 겁니다. 밑에 계속 끼워 넣어라. 마치 블록처럼 계속해서 끼워 넣을 수 있다. 레고처럼 가능하다. 이걸 블록체인 방식의 거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